여러분, 한 가지 상용을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를 보려고 돈과 시간을 엄청 들여서 먼 길을 갔다고 쳐볼게요. 아주 완벽하고 화려한 무대를 기대하고 가셨겠죠. 그쵸, 화려한 조명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퍼포먼스, 그런 브로드웨이 쇼 같은 걸 보통 기대하잖아요.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그 스타가 커다란 무대가 아니라 빵집 계산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화려한 무대 의상도 아니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요. 네네, 눈도 맞추고 좀 어설프게 농담도 건네다가 심지어 자잘한 실수로 하고 쑥스럽게 웃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못 봐서 속았다는 기분이 들까요?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어설프고 인간적인 순간이 여러분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진짜 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결정적인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거네요.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서 깊게 파헤쳐 볼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함이 오히려 사람을 좀 밀어내고 빈틈이나 친밀함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바로 그거잖아요. 유튜브 채널 트로트 뉴스에 올라온 영상 스크립트인데요. 가수 김태현 씨가 양주에 있는 히든 헤븐 베이커리라는 곳에서 연 팬미팅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진짜 연결을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묵직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보통 우리가 팬미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막 대관료 비싼 대형 공연장, 그리고 객석이랑 완전히 분리된 되게 높은 무대 말이에요. 그리고 팬들은 정해진 시간에 함성만 지르는 약간 수동적인 관객이 되죠. 맞아요. 철저하게 계산된 브로드웨이 쇼죠. 근데 이번 행사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자료를 보면 무슨 명절에 친척집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장소가 아주 큰 몫을 했죠. 이 베이커리 카페가 무려 김태현 가수의 큰아빠가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장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왜 그렇게 엄청난 화학작용을 일으킨 걸까요? 결국 그냥 장소만 카페인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 환경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간의 인지적 각본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어로는 Cognitive Script라고 하는데요. 공간의 인지적 각본이요? 아, 그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는 어떤 특정 공간에 딱 들어서면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이 요구하는 역할극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 공연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웅장하고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저 높이 솟아오른 무대랑 화려한 조명이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위계적 메시지를 줍니다. 저 위에는 신비로운 스타가 있고 너는 아래에서 우러러보는 소비자야.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이미 사람들한테 행동 지침서를 쫙 나눠주고 시작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아주 형식적인 관계가 딱 세팅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대를 없애고 스타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로 팬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머릿속에 있던 그 스타와 관객이라는 각본이 깨져버리겠네요. 네,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초대받은 손님과 환대하는 주인이라는 아주 인간 대 인간의 각본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네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되게 친근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결국 돈을 버는 비즈니스 공간이잖아요. 그쵸. 상업적인 공간이죠. 장소가 거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수의 원래 성격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큰아빠 가게로 오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팬들의 심리적 방어벽을 그렇게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건지 저는 여전히 좀 신기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카페 자체는 상업 공간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의 뇌는 물리적인 용도보다 그 공간이 상징하는 영역성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영역성이요? 일종의 테리토리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카페가 아니라 내 가족의 숨결이 닿아 있는 나의 사적인 영역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 팬들을 사적인 경계 안으로 직접 불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군가를 내 사적인 경계 안으로 부른다는 건 당신들을 통제된 비즈니스 파트너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거든요. 와, 100번 말로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네요.
내 세계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는 초대장이었던 셈이네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일상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가 팬들의 무의식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기대로 작용한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로 공간에 딱 들어서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도 당연히 대본대로 흘러갈 수가 없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때부터 완전 즉흥적이고 재밌는 순간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완벽한 대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소소하고 감각적인 경험들이 생겨난 거죠. 맞아요. 막 커다란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가게 안에 갓 구운 빵 냄새랑 커피 향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잔잔한 말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김태현 과수가 팬들이랑 눈도 맞추고 어설프게 장난도 치고 그러는 거죠. 네네, 완벽한 퍼포먼스 대신에 약간의 실수도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비유가 확 떠올랐어요. 오, 어떤 비유인가요? 이건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막 완벽하게 교정된 인쇄된 교과서를 읽는 거랑 친구가 귀퉁이에 자기만의 농담이나 감정을 삐뚤빼뚤하게 끄적여 놓은 비밀 노트를 몰래 읽는 것의 차이 같달까요? 아, 아주 훌륭하고 와닿는 비유네요. 우리는 결국 그 흠결 없는 완벽한 텍스트보다 삐뚤삐뚤한 낙서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하잖아요. 더 강력하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어설픈 낙서의 힘을 심리학에서는 실수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프라트포 이펙트라고도 하죠. 실수 효과요? 실수를 하면 오히려 더 호감이 간다는 건가요? 네, 사람들은 원래 아주 유능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약간의 실수나 되게 인간적인 빈틈을 딱 보여줄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아하. 너무 완벽하면 약간 숨 막히고 거리감이 느껴지니까요? 그쵸. 무대 위에서 막 완벽한 가창력을 뽐내는 가수가 카페 한 구석에서는 평범한 10대 소녀처럼 장난치고 어설프게 웃는 걸 보면 팬들의 뇌에서는 그 인지적 부조화가 되게 즐겁게 해소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대단한 스타도 결국 나와 같은 온기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근데요, 이게 조금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팬들은 결국 시간과 돈을 들여서 먼 길을 온 거잖아요. 막 폭발적인 가창력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기대했을 텐데 내가 기대했던 완벽하고 당찬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네 하면서 실망할 위험은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 관계가 단순히 완벽한 상품을 소비하러 온 소비자의 관계였다면 분명히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정서적 애착 관계거든요. 정서적 애착이요?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는 게 애초에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팬들이 궁극적으로 진짜 원하고 또 확연하고 싶어 하는 건 이 가수가 오늘 고음을 얼마나 깔끔하게 올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응원하는 이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고 있구나 하는 어떤 확신이죠. 와, 그러니까 완벽한 상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마음에 대한 영수증을 원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수증을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평생 절대 잊지 못하게 각인시키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감각들입니다. 감각이라고 하시면 아까 그 갓곤 빵 냄새나 커피향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의 온도나 사람들의 잔잔한 소음 같은 거요. 후각이나 시각 같은 감각이 확 더해지면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예 박제가 되는 거군요. 우리 뇌에서 그 후각을 처리하는 영역이 감정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 그리고 해마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성적인 필터링 없이 바로 감정으로 꽂혀버리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날의 빵 냄새나 카페의 백색 소음 같은 것들이 뇌 속에서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감이 결합되면서 단순한 팬미팅 참석이 아니라 그날 정말 행복했다는 감정의 증거로 남게 되죠. 나중에 팬들이 이날을 떠올릴 때 그냥 언제 팬미팅 했지가 아니라 그때 빵 냄새가 참 따뜻했고 우리가 눈 맞추며 웃었지 하면서 아주 선명한 풍경으로 꺼내보게 되는 원리네요. 네, 빵 냄새라는 후각이 그날의 온도와 진심을 영원히 보존하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와, 빵 냄새가 방부제라니 진짜 너무 낭만적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 즉흥적이고 편안한 환경이 팬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마법을 부렸는지 쭉 살펴봤잖아요. 네, 팬들이 받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근데 이번엔 방향을 좀 반대로 틀어볼까요? 이 사건이 아티스트인 김태형 가수 본인한테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아, 그 부분도 이번 탐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얘기할 때 팬들을 약간 무한동력 배터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스타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존재들이요. 그쵸. 수직적이고 좀 일방향적으로 소비되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시간이나 돈, 감정을 팬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붓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에 담긴 팬들이랑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팬들이 김태형 가수한테 면전에서 직접 고백을 해요. 당신 노래 덕분에 내가 그 힘들었던 시기를 진짜 잘 버텨낼 수 있었다고요. 네네.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죠. 이런 생생한 육성을 막 무대 모니터 스피커의 방음벽을 다 거쳐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눈을 맞추며 듣는다는 건 가수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엄청난 경험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걸 보면서 팀들이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스타 본인이 팬들한테 플러그를 딱 꽂고 엄청난 에너지를 수혈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이런 정서적 연결이 아티스트의 장기적인 커리어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그 단방향의 의사관계, 파라소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이게 쌍방향의 실제 관계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아,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이 된다는 거군요. 네, 이제 막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아주 어린 아티스트한테 이 경험은 진짜 커리어의 궤적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자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오, 본인이 부르는 노래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자기가 스튜디오에서 부른 노래가 단순히 음원 차트 순위를 올리는 데이터나 유튜브 조회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멜로디나 기술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에 실제로 가닿는 힘이라는 걸 실감하는 거군요. 그쵸. 내 노래가 누군가의 삶을 물리적으로 지탱하고 있구나 하는 걸 피부로 딱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유행이랑 시대를 관통하면서 아주 오래 살아남는 레전드 아티스트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와, 일회성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유행은 사실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컨셉트를 던져줘야만 유지가 되잖아요. 네, 하지만 팬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가 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거대한 양방향의 순환고리를 몸소 깨달은 아티스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절대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지 않게 되겠네요. 맞아요. 아주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다정함,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되돌려주려고 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절대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신뢰의 네트워크입니다. 흔들림 없는 가창력, 이면에 있는 그 어린 가수의 성실함이나 다정함이 이런 성장서사로 쫙 녹아드는 거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팬미팅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티스트가 장기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호흡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바로 그 양주의 베이커리 카페 바닥에 깊게 내려진 셈이죠. 와, 진짜 기교나 재능은 일시적으로 눈과 귀를 확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결국 10년, 20년 계속 사람 마음을 곁에 머물게 하는 건 그 재능을 감싸고 있는 아티스트의 태도와 진정성이네요. 이 이벤트가 그걸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가 더 의미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심층 탐구대화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냥 한 트로트 가수의 되게 훈훈한 팬미팅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겉보기엔 그냥 아주 따뜻한 미담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결국 이 안에는 우리 모두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거창한 대본보다는 진짜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인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말이죠. 맞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든 친구 관계든 아니면 가족 관계든 간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높게 세워둔 그 완박함이라는 무대가 어쩌면 오히려 상대를 계속 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트로트 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신뢰나 좀 오래가는 끈끈한 연결을 원한다면 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진심을 아주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거든요. 네, 나의 어설픈 빈틈마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꼭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틈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방송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머릿속에 꼭 남겨두고 스스로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막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하고 절대 음이탈도 안 내고 24시간 내내 상냥한 말만 해주는 완벽한 AI 비서가 나오는 시대잖아요. 이런 결점 없는 완벽함이 무한대로 쏟아지고 심지어 공짜에 가까워지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귀한 가치는 과연 뭘까요? 어쩌면 완벽함이 흔해지는 세상일수록 철저한 계산이나 완벽함보다는 어설픈 인간의 흠결 같은 것들이 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빵을 떨어뜨리고 막 민망해서 짓는 그 어설픈 웃음이나 예측 불가능한 투박함, 그리고 사람의 땀과 체온 같은 거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대하는 그 차갑고 화려한 대형 공연장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만의 따뜻하고 진솔한 베이커리 카페로 초대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을 때 완벽한 AI처럼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가운 완벽함보다는 따뜻한 빵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곁에 서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편안하고 아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